눈과 관련해서는 우리 두 가지 지표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시력이 있고 사람이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근데 녹내장이라는 것은 혈압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안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압이 높아지면 눈의 시신경의 머리 부분을 눌러서 계속해서 패이는 손상을 입혀서 사람의 시야가 점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좁아지다가 한순간에 싹 없어져서 실명까지 이르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무섭게 표현을 한 거고, 고혈압 있는 분들도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뇌졸중도 올 수 있고 심근경색 같은 관성동맥 질환 와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고혈압 약 드시고 조절 잘 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녹내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안약 잘 넣으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은 그렇게까지 실명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압이 왜 높아지는 거예요? 눈에는 하나의 시냇물이 돌고 있거든요. 이 시냇물이 눈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생성이 돼서 배수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시냇물이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상 안압은 10에서 20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안압이 높아져서 20 이상이 돼서 또 안압만 높아진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시신경 손상 때문에 시신경 주변에 섬유층이 얇아지고 또 시야가 줄어드는 그런 병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 이상의 안압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 시신경 주변에 구조물들이 좀 튼튼하신 분도 있고 동양인에서는 약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 안압이 낮은데도 시야 손상이 진행돼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판정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 오시는 분 중에서 안압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번 달에는 17이었는데 이번 달은 18, 19라서 굉장히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혈압도 하루 중에 언제 재냐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안압도 언제 재냐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치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는 시신경 섬유층 검사와 시야 검사에서 녹내장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약물로 녹내장이 더 진행이 잘 안 되고 조절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혈압의 비유를 해드렸는데, 고혈압 환자분들이 약 드시면서 고혈압 조절을 하시는 것처럼 대신에 그 약은 평생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이 판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약을 평생 넣으시게 됩니다. 넣으시는 상태로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씩 안과에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신경 섬유층 검사와 시야 검사를 해서 녹내장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녹내장 진행이 멈춰서 더 진행이 안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녹내장 때문에 손상된 시신경 섬유층이나 시야 손상은 더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성관리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은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처음 대부분 쓰시게 되는 약들은 이런 약입니다. 이 약은 밤에 한 번 넣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녹내장 약들이 다 일종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밤에 한 번 넣는 약의 경우에는 넣고 나면은 눈 주변이 좀 색소 침착이 된다든지, 속눈썹이 조금 보기 싫게 많이 난다든지, 내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전 내내 충혈이 돼 있다든지, 낀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약은 의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고, 또한 대부분의 녹내장 약 부작용들은 일주일 동안 내내 지속이 되면은 약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은 3, 4일 동안 그런 부작용이 있다가 4, 5일째쯤 되면은 부작용이 좀 약해지거나 내가 거의 느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되셔서 약을 계속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 가지 약이 안 들을 경우에는 요즘은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맞는 약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약 넣는 거, 이게 눈 주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분들 립스틱 바르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하게 묻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도 넣고 나서 주변에 흐르는 거 이렇게 닦으시면 약성분이 눈 주변에 묻거든요. 그래서 넣고 나서 살짝 대고 깜빡 조금 지그시 감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녹내장과 백내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 안에 있는 렌즈가 서서히 나이 드시면서 흰머리 생기듯이 뿌옇게 돼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이고, 녹내장이란 건 우리가 고혈압처럼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 머리를 눌러서 시야가 좁아져서 생기는 진행성 병이거든요. 둘 다 진행성 병이긴 하죠. 근데 안구 내에서는 작용하는 부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백내장 때문에 녹내장에 어떤 치료에 영향을 주거나, 또 백내장 때문에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백내장은 대부분은 눈 안의 렌즈가 나이 들면서 뿌옇게 돼서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그게 뿌옇게 되기보다는 물을 먹으면서 부피가 좀 커져서 눈 안의 공간들을 좁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눈에서도 공간의 어떤 넓이가 중요한데, 공간이 여유 있게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공간이 좁은 분들은 백내장 때문에 녹내장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배수구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안압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내장 때문에 그 배수구가 좁아지는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백내장 때문에 녹내장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녹내장 검사 둘 중에 시야 검사라는 거는 한 가지 점을 보고 번쩍번쩍하는 거를 내가 눌러서 구조적인 변화가 기능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검사인데, 이 검사가 처음에는 번쩍번쩍해서 내가 잘 누르지만 나중에는 꿈뻑꿈뻑하듯이 보여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백내장이 심하시면은 시야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하신 분들은 녹내장 검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의심되거나 하는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는 백내장을 좀 일찍 수술해서 해결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보통 녹내장으로 진단이 되시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일 난 줄 알고, 어떤 분들은 막 우세요. 자녀분이 녹내장이 생겼는데 나의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준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이 우시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근데 녹내장도 무서운 병은 아니고, 단 약은 평생 쓰셔야 되겠지만 시야 손상은 많이 진행되지 않으면 본인이 잘 느낄 정도가 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